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아크인베스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성장주들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멱살 잡고 아크인베스트의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특히 작년에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코로나 수혜주들이 특히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 아크인베스트가 휘청이고 있고 안 그래도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이 아크인베스트였는데 아크인베스트에 대한 공매도를 때리고 있는 이 매니저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ETF는 잠재적인 시한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공매도 때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모로 흐름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계속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상태고 52주 최고가 160이었던 거에 비하면 반토막이 났고요. 저가 대비해서도 사실은 반등을 못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좀 이미지가 안 좋았던 아크 인베스트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깨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한 게 맞는데 이 ETF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뭐 여러모로 좀 곤란할 수도 있죠. 왜냐면 ETF의 공매를 때리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알게 모르게 약간의 불이익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거품이 매우 많고 아직까지도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텔라닥이나 줌이나 로쿠나 코로나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지만 실적이 나오고 나서 최근에 반토막이 난 기업도 많다 보니까 멱살 잡고 이 아크인베스트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앞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기업들이 빚을 지면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거나 서비스를 확장하거나 하는 게 이전보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조금 이전보다의 우려가 있는 게 사실 당연하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조정에 있는 거고요. 페이팔이나 스퀘어, 테슬라 같은 기업은 매우 실적이 좋은 회사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미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상태이고요. 저금리 환경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이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180도 바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캐시우드는 굉장히 많은 인터뷰들에서 이 혁신 기업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기간 내에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조금은 아니죠. 많이 떨어진 건 맞는데 단기간 내에 바라보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운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네, ETF에 대한 공매도도 있을 거고 각 개별 주식에 대한 공매도도 있을 거고 여러모로 좀 네, 아크 인베스트가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블룸버그에서 2022년 주목할 만한 회사 리스트를 쭉 나열했는데요. 이 대표 이미지에 소파이가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역시 관련 내용은 뱅크 차터가 승인되면 앞으로 성장이 더 가속화되고 좋아질 거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검색해 보셔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기업은 뭐 로빈후드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핀테크 중에서 또 그랩도 있네요. 네. 이 기사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걸 제가 정리해 드리면 소파이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지만 뭐 투자나 뱅킹이나 카드나 대출 등등을 한 앱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업체와 차별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뭔가 장점이라고 보긴 조금 어려운 상태긴 하죠. 다만 이게 한 2024년, 25년쯤 되면 분명히 기업에게 장점으로 보여질 거고요. 아마 그래프 중에서 금융 서비스 부분이 꽤 많이 늘어나는 그 순간이 우리가 느껴지는 그 순간이 아마 이 다양한 수익원의 창출이 확실히 소파이에게 이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몰랐던 관점인데 중요한 포인트여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자금이 이제 고갈되고 앞으로 더욱 이제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중소기업 지원 같은 PPP 같은 것들이 이젠 없다 보니까 개인 대출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당연하겠지만 정부에서 계속해서 뭔가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어려워진 경제를 이끌기 위해서 돈을 뿌리던 걸 이제는 그만할 테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거고 이번에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 은행들이 대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굉장히 좋다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소파이에 대한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자금 쪽이야 애초에 기대해 보는 건 좀 어렵고 뭐 등락이 있겠지만 조금 좋아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개인 대출 수요가 얼마나 늘어났는지가 아마 소파이는 이번 분기 대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학자금 리파이낸싱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파에는 저평가돼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경쟁자들은 여전히 대출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 핀테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파이는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당연하겠지만 뱅크 차터에 대한 이 앞으로의 기대감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이던스나 지금의 타겟 프라이스는 이 뱅크 차터가 승인된 후에 나아진 그러니까 더 좋아진 수익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차터가 승인이 된다면 차터가 승인된 그 분기에 뭔가 수익이 굉장히 늘 수는 없고요. 한두 분기 정도 차터가 승인이 됐으니까 그 이점을 활용한 대출이나 아니면 연동 서비스가 더 활발해지면 그때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야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겠지만 어쨌든 현재 제시하고 있는 가이던스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래는 이게 떡밥처럼 돌았다가 이제는 공식화된 페이팔 코인 관련된 이야기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인을 출시한다는 게 또 이 달러와 연동이 되는 이 코인이라는 게 여러모로 어느 규제 기관에 뭔가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꽤 쉽지 않은 작업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래 암호화폐 규제를 좀 빡세게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시기에 출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 아래 보시면 페이팔 코인이라고 이렇게 로고도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보여드리면 몇 달 동안 페이팔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굉장히 여러 가지 추가하고 테스트하고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흐름을 좀 주도하고자 하는 노력도 역시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페이팔 코인을 통해서 더욱더 이 서비스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문제는 규정과 규제 등등이 역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페이팔이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규제를 어떻게 피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잘 뚫어서 네, 이 달러와 연동이 되는 코인을 출시할 수 있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단기간 내에 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꽤 오랜 시간 지켜봐야겠지만 된다면 아마 페이팔의 암호화폐 사업을 꽤 한 단계 점프시킬 수 있는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이 내용은 뭐 자세하게 언급된 내용이 아직까지는 없다 보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있다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